네, 오늘 하루 신장식의 신장기업이 아니라 노영희의 신장기업으로 단골 손님 여러분하고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은 일주일 동안 휴가 가셨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샵 0951번으로 소식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소식들이 정말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저녁 시간이죠? 노영희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지금 전화로 이제 인터뷰하실 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탄 의원 연결돼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대선 이후에 민주당 쇄신 방안으로 정치개혁이 거론이 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실천 의지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어제 민주당 의원 53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당제 정치개혁을 이뤄내자 이런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바로 그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탄입니다. 네. 먼저 당내 상황을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윤호중 비대위 체제두고 네. 지금 사실은 되게 시끄럽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다음 달 1일에 뭐 중앙위에서 공동비대위원장 2인 체제에 대해서 인준 절차 밟는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좀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이슈가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건 참 좋지 않은데요. 네. 어떤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마 우리가 좀 찾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지금 사안에 관련돼서는요. 네. 근데 전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제가 이 사안에서 밝힌 바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모두 다 의원님들이 본인들의 입장과 관계없이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수만도 사실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방선거도 계속 다가오고 있고, 또 어떤 윤석열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거대 야당으로서도 해야 될 역할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안고 있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좀 한쪽 방향으로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좀 국민이 보시기에 결기가 느껴지고 또 앞으로 또 책임 정치하겠다라고 좀 납득이 가시도록 그렇게 스스로 좀 돌파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자꾸 시끄러운 이유 근본적인 원인은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 제가 또 계속 반복하는 게 돼서요. 네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 지도부로서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런데 계속해서 역할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모순되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요. 다원주의 체제로 가기 위한 정치 교체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6일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저희가 네. 대선 과정에서 정치 교체를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네. 다원주의 정치 체제로의 정치 교체, 이것을 약속을 했는데요. 네.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이걸 그냥 우리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네네.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해야 될 내용에는요. 네. 우리나라 이제 정치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 국회 또 지방의회까지 모든 그 각 단위들을 개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순서 측면에서 일단 6일 지방선거가 가장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제도개혁, 그걸 일단 우선적으로 빨리 하자.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 체제로 가기 위한 정치 교체, 이게 사실은 조금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좀 와닿지는 솔직히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좀 쉬웠으면 이번 좋겠어요. 대통령 많이. 선거에 후유증이 좀 있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가치와 정책을 놓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 결과로서 당선인이 결정이 되면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그 미래 비전에 우리가 기대해서 또 지지율도 굉장히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대선은 사실 지금 그렇게 이후 상황이 전개되어 가고 있지 않죠. 당선인 지지율도 아무래도 정체된 상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혐오와 미움을 중심으로 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계속됐고 또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양극단의 그 정치적 양극화, 양당 체제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공수만 교대해 가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싸우는 이런 정치를 할 것인가. 네.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도 네. 남이 더 못하면 이기는 정치다. 그러네 진짜. 네. 그래서 남이 더 못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 집중한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하는 것이고 발목 네. 잡기도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기존의 양극화된 정치 체제였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 정치 세력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는 내가 못하면 정말 내가 진다. 네. 잘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체제로 만들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 말이 정말 와닿네요. 내가 못하거나 말거나 남이 더 못하면 된다. 참 상당히 슬픈 상황이기도 한데 좋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다가오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냐 마냐 먼저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네, 일단 그렇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한 개 선거구에서 한 명 대표자 선출하는 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질 텐데 어쨌든 이번 주에 그 네네.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을 처리하고 위성정당 방지법도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네. 보기에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하고 의견 차이도 많이 크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일단 좀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네. 내용을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네네, 좋아요. 하고 네.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기초의회 선거구에 2인 선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의원을 2명 뽑는 거예요. 근데 음. 대다수의 선거구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당, 야당 한 석씩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보장이 돼요. 지금 양당 체제하에서는. 네. 보장이 되다 보니까 양당이 어차피 내가 어떤 후보를 내도 기초의원으로 당선이 되기 때문에 뭐 자질이 좀 떨어지는 의원들도 많이 공천을 하고 하거든요. 비유로 하자면 예전에 우리가 현대 기아차가 우리 내수 시장을 독점하고 있을 때 네네. 내수 차량의 품질이 수출 차량의 품질보다 많이 떨어지게 공급된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네. 어떻게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살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이게 바로 중대선거구제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양당이 독점할 수 없도록 네. 제3, 제4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당도 좋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면 다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자리를 뺏길 수 있다. 좋은 후보를 공천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강제하는 게 바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건 사실 뭐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시잖아요. 네.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 이게 의제가 되면 안 된다. 다룰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 네네.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거든요. 거꾸로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는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다양성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선호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요. 네. 또 지금 인수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계신 안철수 전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아예 다당제를 본인은 소신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랬죠. 예. 오히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제에 올리는데 우리가 일단 집중해서 의제에 올릴 수 있으면 네. 통과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희 방송 그러니까 3월 17일 목요일이었는데요. 그때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광역의회 문제가 먼저지 기초의원 문제랑 이걸 연계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같이 다루면 되죠. 지금 저희가 정개특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네.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서 그렇죠. 헌법에 위반되는 상태에 있는 선거구를 좀 해소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기초의회 의원들도 헌법 불합치 상태인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네. 어차피 해결을 해야 돼요. 어차피 바꿔야 되거든요. 기초의회를. 네. 그
같이 다뤄야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같이 다룬다고 하면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기초의회 의원 정수도 다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을 안 다룰 논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뭐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는 또 될 것도 같고 이게 제가 좀 귀가 얇아가지고 인터뷰하는 분들마다 좀 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정의당 의원님들도 이 정기특위에 참여하신 의원님 계시거든요. 네. 이거 강하게 중대선거구제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고요. 네. 시민단체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도 초선 의원들, 대선 의원들, 다선 의원들 다 포함해서 아주 많은 의원들이 같이 기자회견에 동참하고 있고요. 네네. 저는 오히려 여론 조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이 법을 처리하도록 도움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좀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관심을 또 가져야지 의제도 올라갈 수 있고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죠. 관심 가져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가 이제 좀 있었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결선 투표제 그리고 대통령 중임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도 하게 되면 대통령 중임제 4년으로 해서 뭐 해보자 이런 얘기도 사실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헌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사실 국회의원 저희가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헌법 개정 관련돼서도 이번에 제가 윤석열 당선자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 대선 때도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님 또 유승민 후보님 이런 분들도 개헌에 대해서 공약으로 걸으셨었거든요. 네, 그러긴 했어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동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여론 조성이 잘 되면 국민의힘 쪽에 동참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21대 국회 하반기에는 전반기랑 좀 달라지는 측면이 보수 1여당 대 네. 다수의 이제 민주진보 야당들 구도가 되거든요. 국민들께서 동의하고는 그래서 이제 민주진보 야당들이 같이 연합해서 추구하는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일당의 보수 여당이 혼자서 반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21대 국회 하반기에는 이런 이제 거대한 이슈들도 다룰 수 있는 시기가 됐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소야대가 맞긴 한데 또 정의당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그렇게 또 장밋빛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의당도요. 결선 투표제하고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강하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요. 좋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은 그 대통령 선거 결과가 참 재밌는 점이 또 심상정 후보랑 이재명 후보랑 득표한 득표수를 또 합치면 네. 오히려 더 1위 후보보다 많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긴 하죠. 네, 이런 것들도 사실 다시 반복되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또 이제 정치 공학적인 단일화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손가락 자르겠다고 하다가 그냥 단일화를 하거나 네. 다당제 주당하다가 그냥 합당을 하겠다고 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가 어느 정도 저는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이 경험이 완전히 우리 감각에서 사라지기 전에 추진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너 맥도날드님께서 좀 쓴소리를 하셨어요. 그동안 왜 못했습니까? 180석이나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고요.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실천하겠다. 이 말씀 말고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 정부 임기를 시작하면서 개헌특위 만들고 총선에서 국민투표 치르고 평등법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 하긴 하시는데 사실 다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은 왜 그동안은 못했냐, 앞으로 이게 과연 되겠냐, 대통령이 야당이 물론 이제 반대쪽인데 이걸 기한 안에 다 할 수 있다는 거냐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공통적으로 통합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다당제, 다원주의 정치 체제로의 정치 교체라고 하는 것을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 후보가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고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처음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 이미 좀 늦긴 했지만 국민들께 죄송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 자체는 분명히 성과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를 이어가면 되는 타이밍이다. 네네. 라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비대위원장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지난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5가지 자기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 두 번째가 정치개혁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또 실패한다라고 하면 그때의 책임은 저는 정말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대선 때 그만큼 덜 책임지셨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건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여건은 가능성을 충분히 이제 내포한 상태로 여건이 네. 조성돼 있고요. 네. 이걸 추진해서 성과를 만드는 일, 그걸 위해서 여론조성을 하는 일, 또 저 같은 의원들이 백방으로 뛰는 일, 이런 일들만 남아 있는 거죠. 김희영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싶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믿어드릴게요. 자, 앞으로 여소야대 이제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여소야대 민주당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결과적으로는 새 정부랑 협조, 견제 어떤 게 더 우위를 가지냐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네.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좀 잘? 저는 이제 이번 대선 결과가 네. 양 진영에 다 과제를 하나씩 줬다고 생각해요. 국민들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쪽에는 너무 오만하게 지금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 네. 라고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민주당에는 이제 대선 졌으니까 다 손 놓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 뭐 당의 쇄신, 또 개혁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이 그 주신 메시지를 양 진영이 잘 이행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만약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그 국민의 뜻대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협치를 해서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조응해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구체적인 성과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책들을 오만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그럴 때는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재민주 진보 다수의 야당들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정당으로서 연합 전선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고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네. 국민들의 뜻에 합치하도록 협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능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의원님이 얼마나 절실하게 그 상황을 좀 기대하고 계시는지 막 저는 와닿는데요. 그래도 국민들은 지금 좀 약간 눈초리가 그렇게 썩 다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지금은 사실 말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동안 네. 많이 말들을 해왔으니까요. 행동으로 보여드릴 때라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정치인들의 숙명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실제 행동을 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 관심을 얻어야 하거든요. 네. 여론이 조성돼야 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끝없이 말씀드리는 상황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